좋아요, 구독! 급등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두 분께서는 이 종목들 보시면서 코스피 시장에서 좀 특징적인 움직임 보인 종목 어떤 걸로 바라보셨을까요? 네, 일단 뭐 서현과 페노션 두 가지 종목을 들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네. 굿뉴스 중에서 현대차, 기아차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있었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저 PBR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시세를 보이다가 최근엔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부각될 수 있는 것은 자동차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와 기아도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그 하단부에 있는 부품주들 역시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서현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또 페노션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앞서 우리가 HMM과 할인과 HMM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페노션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리스크가 있었는데 그 리스크가 이제 없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갭상승이 강하게 나와서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차트상 흐름을 놓고 보자면 지금 이제 유상증자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던 수준까지 회복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기업 자체의 긍정적인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부분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자동차 부품 쪽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시장에서 저평가가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라든지 친환경차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부품주들 중에서 낙오한 부품주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시장에서 남아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고 그중에서 이제 영업이익률이 좀 낮은 기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낮은 기업들보다는 영업이익률이 좀 나오는 기업들로 좀 추려가지고 매매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저 PBR과 우리 현대차 그룹의 그런 주가 강세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혹시나 좀 궁금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현대차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도 그래서 여기저기서 많은 질문을 받고 있는데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주가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죠.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선 이 종목이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더는 못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대차가 이번에 25만 원, 26만 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잘하면 30만 원 이상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 현대차의 월봉을 우리가 좀 따져봤을 때 월봉 기준으로 현대차가 가장 고가였을 때가 언제냐면 2021년도예요. 2021년도고 그리고 또 고점 라인대가 언제냐면 2012년대입니다. 근데 2012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이건 좀 확인이 필요한데 맞을 겁니다.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8조였어요. 그리고 2021년도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서 우측에 있는 저 노란색 자리에서는 영업이익이 6조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2023년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15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주가가 못 갈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 현대차가 못 갈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뿐만 아니라 그 하단부에 있는 벤더 기업들, 부품업체들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완성차를 비롯해서 그 아래에 있는 부품주들까지 관심이 필요하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럼 본부장님께서는 코스피 시장에서 특징주 어떤 걸로 보셨을까요? 일단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저도 뭐 본부장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뭐 이제 고려제강 같은 경우도 일단 상한가는 달성하고 있지만 뭐 초전도 가속감 개발 이슈가 좀 부각이 돼서 자회사가 그래서 지금 상한가를 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제 고려제강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이제 모멘텀 부분들로 지금 상한가가 간 부분들이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고려제강 같은 경우 단기적인 좀 트레이딩 관점이 좀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 일단 저는 지금 부분에서 접근을 좀 한다고 하게 되면 서현 아니면 좀 페노션 쪽을 좀 접근을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네. 보고 있어요. 뭐 서현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주가 강세 흐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유지가 됐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차트상으로만 놓고 봐도 일봉상에서 올라갈 자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오래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지금 중장기적인 주가 흐름들로 놓고 보면은 이제 막 추세가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서현 같은 경우가 어닝 서프라이즈 힘을 입어가지고 앞으로 좀 자동차 업황에 대한 구조적인 회복세가 계속 좀 들어와주면서 이 업황 사이클이 꾸준하게 유지가 된다고 하게 되면 저는 오히려
서현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지금 시점에서도 저는 매수 관점은 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전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페노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뭐 지금 해운 업황이 좋지 못합니다. 해운 업황이 좋지 못하지만 일단 유상증자에 대한 부담감이 일부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앞전에 유상증자에 대한 부담으로 주가를 낙폭을 키웠던 기점까지는 충분하게 밸류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5,100원대까지도 저는 충분히 상방은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좀 거래 대금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지만 그 이후에 좀 가격적인 추이 같은 경우는 해운 업황이 일단 좀 돌아서야 됩니다. 해운 업황이 좀 돌아서야만이 페노션도 주가 트리거 부분들이 좀 충분히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유상증자 부담감으로 좀 밸류 다운이 됐던 부분들의 수급은 다시 밸류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좀 시세 추적을 해보시는 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께서 좀 비슷한 관점으로 전해주셨고 이 안에서 저도 서영 그룹주를 한번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그룹주 전반이 지금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그룹주 전반을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특히나 이 서현 이화의 주가의 경우에는 5거래일 사이에 40%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접근해도 괜찮은 걸까요? 네, 굉장히 애매하고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네. 제가 봤을 때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좋은 기업들, 주가가 올라가다 보면 좀 눌림이 나오면 접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강세가 나오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서도 이제 현대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우상향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테마성이 정말 강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라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부담을 느끼게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게끔 주가의 변동성이 등락이 위아래로 많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경우에는 추세가 연속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밀렸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서현 이화 차트를 제가 띄워놨는데 뭐 2만 원대까지 밀리게 된다면 지금 2만 원대를 차트에다가 좀 표기를 해보자면 이 정도 수준인데 네. 이 정도까지 밀렸을 때 내가 매수를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 자리까지 안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매매의 관점에서 제가 좀 설명드려보자면 내가 만약에 100 정도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자리에서 10 정도는 미리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10 정도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전혀 부담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부품주들 중에서 제가 방송에서 굉장히 자주 언급을 드렸었던 기업 중에서 코리아 FT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지금 코리아 FT 같은 경우도 비슷한 과정에서 조정 받았지만 다시 한번 올라가주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코리아 FT 이후에 서현 이화라든지 서현이 따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부분에선 서현 쪽이 좀 더 유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비중 조절을 하면서 따라 들어간다라고 하면 저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자동차 업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도요타도 어제 급등이 나왔고요. 최근에 뭐 GM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동차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연기한다라고는 하지만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한다면 오토론에 대한 금리 인하가 자동차 쪽에 대한 수혜로 엮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부분이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려보자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환율이 1,300원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1,300원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것은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현대기아차의 주가가 아니라 자동차 가격이 저렴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올해도 뭐 글로벌 탑3 안에는 충분히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실제로 이 자동차 반도체에서 전 세계 1위 업체인 인피니언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이 2030년도 이후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를 할 것이다. 뭐 이런 분석까지 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선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인도에서 IPO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3주에서 4주 정도의 어느 정도 밸류업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많다. 근데 그 밑에 있는 벤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의 확률로 봤을 때 현대차가 올라가게 되면 밑에 있는 부품단들도 당연히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과거에는 부품주들이 더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현대차와 기아차가 올라간 거에 비해서 밑에 있는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반등이 덜한 종목들도 많았기 때문에 뭐 서현 이화도 저는 지금 접근이
가능하지만 그 외에도 저평가되어 있는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전 추가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니까 환율이 빠지는지 여부만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환율이 빠지는지 여부를 체크하면서 대응을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다음 코스닥 시장에서도 특징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걸 좀 특징적으로 보셨을까요? 네, 바로 저죠. 네. 예, 이번에는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는 기업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시장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파워로직스도 그렇고 CCS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제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특징적으로 보이는데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 애플의 비전 프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저PBR 쪽에 대한 내용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이런 저런 메리트가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만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ROE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ROE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같은 경우도 3천억대이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26,400원대 오늘 고점을 찍고서 밀림이 나왔지만 주봉과 월봉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하이비전 시스템은 상승 여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상장된 이후에 최근 2011년도, 12년도 쭉 살펴봤을 때 2011년도 12월 달에 26,700원이 최고점이었습니다. 오늘 26,450원까지 올라가다가 밀림이 나왔는데 이 자리에서 물량 좀 소화해주고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신고가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 쪽에서 비전 프로를 판매하면서 출시하면서 여러 가지 뭐 생각보다 좋은 호평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이제 5월 달까지는 늦어도 5월 달에는 출시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하이비전 시스템 추가 상승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장세이긴 해요. 종목 수를 따져봤을 때 올라가는 종목이 만약에 10종목 중에서 3종목밖에 못 올라가는 그런 종목당 배분율 비중으로 봤을 때는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더 많은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종목에 대한 집중도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을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변동성 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도 추가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된 종목들의 변동성까지 살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본부장께서는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떤 걸 특징적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저도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을 이제 뭐 말씀을 하셔가지고 다른 종목 좀 놓고 보면 일단 네. 협진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너무 낮습니다. 뭐 200억 정도밖에 수준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협진은 좀 제외를 하고 말씀을 해드리게 되면 일단 뭐 지금은 CCS라든지 뭐 우진엔테, 파워로직스 정도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상대적으로 이제 앞전에 유튜브 라이브 때도 말씀해드렸지만 파워로직스라든지 CCS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도 2월 중순까지는 매매 트레이딩 관점은 충분히 유효합니다. 오늘의 좀 거래 대금들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터졌고요. 프로그램 매수세도 지금 긍정적으로 터진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쪽 같은 경우도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이 유효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고 일단은 이제 또 하나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진혜택입니다. 일단 뭐 우진혜택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상한가를 달성하려고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일단 프로그램 매수가 계속 지금 계속해서 지금 플러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매수세가 계속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추이를 확실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프로그램 매수세가 오늘 순매수가 좀 들어와주면서 마감을 해준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내일도 상승 기조 흐름들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우진혜택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체코 쪽에서 원전 뭐 추가 수주 입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원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투자 전략 부분들을 잘 잡아야 되는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계속 부각이 돼가지고 올라가기는 다소 어려울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뭐 아리백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활성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엔 원자력 부분들은 필수로 좀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중장기적인 성장성은 부여를 받을 수가 있겠지만 일단 우진혜택 같은 경우도 신규 성장을 하고 나서 저는 생각보다 지금 가격에 대한 멀티플이 좀 많이 상향이 돼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런 좀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제 우진혜택 같은 경우는 오늘 만약에 상한가로 마감 때까지 마감을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내일도 좀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34,800원 여기 돌파가 좀 관건입니다. 오늘 일단 지금 34,900원을 계속해서 유지해주면서 마감을 해준다고 하게 되면 일단 내일은 추가적인 성장도 여전히 좀 나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진혜택 같은 경우도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충분히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일봉상이나 뭐 기업 분석 밸류로만 놓고 보면 아직은 뭐 펀더멘탈 관점으로 분석을 해볼 수가 없는 구간들이다 보니까 분봉상으로 봤을 때 거래 대금들이 밀리지가 않고 그리고 앞전 전고 라인을 충분히 넘어서
서면서 지지를 받아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재차 좀 신고가를 한 번 더 써 내려갈 가능성도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관점으로 장기 트레이딩 관점은 충분히 유효하고 지금으로서는 뭐 코스닥을 놓고 보면은 초전원체 아니면 좀 우진 혜택 정도만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